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985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 사건은 친엄마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촛불 재판을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차례 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성기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장 업무 보고라는 제목의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아침에 대법원장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에 관한 보고를 한 뒤 촛불 집회 사건을 현행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메일이 전달되기 불과 며칠 전 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계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입니다. 특정 법정원에 대해서 위헌 제청이 된 경우 이 조문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소신에 따라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을 통해서 재판을 중단하지 말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라는 말은 사실상 유죄를 선고하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후에도 2차례 더 이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 측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은 법관의 독립에 반할 뿐 아니라 관행에도 배치된다며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판사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상층 법원장으로서 인사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 노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판에 압력을 넣은 당사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967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처음 발표된 2006년 16.2% 오른 데 이어 2007년에는 22.7%, 2008년에는 2.4% 연속 오르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4.5%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공동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21.5%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분당이 마이너스 20.6%, 용인 수지가 마이너스 18.7%, 송파 마이너스 14.9% 등 그동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의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커 6억 원 초과주택은 평균 14%나 하락했고 2억 원 초과주택은 4.7%에서 14.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종부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와 맞물리면서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운회사 신용위험 평가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오는 5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985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를 위해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재정 지출을 4조 3,800억 위안, 약 985조 원으로 늘려 9,500억 위안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늘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 역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만 8%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经济结构进一步优化，城镇新增就业900万人以上，城镇登记失业率4.6%以内。 원 총리는 내수, 특히 주민들의 소비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수조 위안대의 추가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원 총리는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집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서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양자 간 협정 체결, 국제 핵테러 방지 구상 진전과 군축과 대량 파괴 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협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호주 수교 50주년인 2011년을 한호주 우정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고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 전방위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강일학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효옥 의원의 폭행 관련 동영상 공개와 용산 철거민 참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전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해주는 이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강일학 후보자는 수사 중 사안임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용산 철거민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초등생 남매 살해 사건은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온 비정한 엄마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부검 결과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을 토대로 어머니인 33살 이모 씨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인 이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과 딸에게 수차례로 수면 내시경 수면 유도제를 투약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3년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30만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강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로 한번 가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지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For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n important par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Darfur, Sudan. 하지만 수단 정부는 체포영장 발부에 즉각 반발하면서 ICC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수단인들은 수도 하르툼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수단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어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에서는 철길을 지나는 화물 자동차를 기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는 피할 겨를도 없이 트럭 밑으로 깔렸고 쓰러져 있는 남성을 위해서 동료들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트럭에 깔린 남성은 작은 상처만 입었습니다. Uyuyordum zannediyorum. Ama kalktığımda, uyandığımda yatağımda değilim. Yani beton üzerinde yatıyorum. 남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날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환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후 오전에 맑아지겠으나 강원도에서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5.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